네, 안녕하세요, 스캇입니다. 저는 오늘 리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 드릴 제품은 빅아그네스의 카퍼스퍼2 HVUL MTN 글로 제품입니다. 간략하게 구성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에 풋프린트인데요, 별도 구매입니다. 가격은 8만원에서 10만원 선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팩은 총 8개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거 사용한 지 한 2년이 넘어서 혹시 잊어버렸나 싶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셋, 넷, 다섯, 일곱, 8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닝을 사용할 때 어닝에다 묶을 가이라인 2개 들어있고요. 총 2개, 또 이거 총 3개 들어있네요. 3개가 여유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리페어 폴대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이 있습니다. 폴은 메인 폴 하나, 그 다음에 상단 리치에 들어간 상단 폴 하나, 총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너 텐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너 텐트를 돕는 플라이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품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설치하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를 먼저 깔아주겠습니다. 텐트 자체 크기가 비대칭 크기로 되어 있어서 이쪽 부분이 지금 다리 부분, 그 다음에 좀 넓은 부분이 머리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풋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시보리가 말아져서 올라가 있는 이쪽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탭 같은 경우 달려 있으니까 이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시면은 여기 팁락 그 버클이 있어요. 이 버클을 나중에 결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결합하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있다가 설치 시에 기억하시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성이 가는 대로 바로 꽂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색상이 동일한 색상으로, 동일한 방향의 동일한 색상으로 위치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방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너 텐트 설치를 할 건데요, 이너 텐트도 이렇게 보시면 색상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상이 나눠져 있죠. 똑같이 색상 찾아서 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조금 크기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이 구멍에다 이렇게 폴을 꽂게 되면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 조그만 구멍이 작은 쪽으로 텐션이 가해지면서 이 홈에 걸리면서 빠지지 않는 방식인데, 이거를 아마 우진 플라스틱의 팁락 텐트 버클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텐트 모서리 부분을 빠르게 체결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꽂고 나머지 네 부분을 이렇게 꽂아 주시면 텐트 폴이 이렇게 자립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립된 폴에 이런 식으로 버클을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 사이드에 4개씩 버클이 있고요. 텐션이 된 폴에 가볍게 이런 식으로 걸어 주시면 네, 완성입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에 이렇게 뭔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이 생긴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렇게 리치 폴을 거는 부분입니다. 이쪽 양 사이드에 있는 고무 쪽 홀 부분에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고, 마지막 이 텐션이 완성이 되면 마지막 클립까지 걸어 주시면 이렇게 리치 폴까지 완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플라이를 결합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너 텐트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메쉬, 상단 부분은 메쉬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촘촘합니다. 지금 카메라에 사실 안 담기긴 하는데 굉장히 촘촘해서 뭐 벌레가 들어올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되는 상태이고, 상단 부분까지 메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단 여름에 단독 사용 시에는 타프가 없으면 이렇게 상단 부분에 뭐 이슬 같은 게 떨어질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타프랑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빛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뭐 외부의 시선 같은 경우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람 들어오는 부분도 좀 막아주기 때문에 누웠을 때 뭐 코가 시린다든가 바람의 영향으로 좀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퍼 같은 부분도 맨 밑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한 손바닥 하나 크기 정도의 높이로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뭐 벌레가 침투를 한다던가 아니면 물방울이 튀겼을 때 이게 메쉬라고 하면은 다 젖겠죠. 근데 안으로 다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이게 패브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방울이나 뭐 외부의 뭐 먼지 쓰레기 아니면 벌레 같은 부분도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단에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쉬 부분과 패브릭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 이 특징적인 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색상이 맞는 색상 부분에 버클에 꽂아 주시면 모양이 잡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 처음에 사용해 봤을 때 왜 버클이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사용하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상단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리치 폴이 있었거든요. 이 리치 폴을 여기 폴컵 안에다가 꽂아 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정색 폴컵이 있는데 양쪽 사이드 이렇게 박아 주시면 이런 식으로 플라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에 팩을 박아 주셔서 이 팩에 이 플라이 부분 고리를 걸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플라이 상단 쪽 보시면 여기 벤틸레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닫으실 수도 있고 벨크로 이용해서 이쪽 이렇게 잡아 주시게 되면 벤틸레이션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플라이 지퍼 부분을 열시면 이렇게 벨크로가 있습니다. 이 벨크로를 고정을 시켜 주셔야 텐션감도 좀 살 뿐만 아니라 텐션감도 살면서 바람 영향에 조금 보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네 군데 다 있어요, 벨크로가. 그래서 벨크로를 다 체결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벨크로를 다 설치를 했고요. 조금 더 텐션감이 있는 게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하고 지금 가이라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해서 반대편에도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프린트 부분에 팩을 박았어요. 총 4개를 박았고 이 앞사이드에도 이렇게 텐션을 주려면 그 팩을 또 박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박다 보니까 벌써 6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팩은 8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풀 가이라인까지 풀 패킹을 한다고 하면은 2개가 조금 모자른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팩은 좀 여유있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이렇게 벤틸레이션 밑에 하단부를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거 끊어진 줄 알았네. 이 플라이 부분과 또 지면이랑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패킹 이렇게 패킹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게 되면 총 8개를 다 써버리는 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가이라인 4개 박을 게 없어요. 풋프린트를 포기하시거나 여분으로 좀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반대편도 고정을 시켜 봤고요. 이렇게 공간감이 형성되는 게 또 좋은 점이 하나가, 이 지금 플라이 부분이 내수압이 크게 좋지가 않습니다. 보통 평균 1500에서 2000 정도가 되는데 이 제품은 12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수압량이 작기 때문에 이 플라이 부분이 금방 젖습니다. 만약에 젖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걸 해제하게 되면 이렇게 붙어버리는 효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공간감을 줌으로써 좀 붙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내수압이 약한 거를 조금 방어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럼 자크를 열어서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벨크로도 있어서 자크가 없이 뭐 벨크로를 열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반대쪽도 개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올리면
올리시게 되면 이 버클을 통해서 고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텐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렇게 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약간 팁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위에다가 올리셔도 사실 좀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꿀팁이, 사소한 꿀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퍼도 지금 이중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로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맞닿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구멍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구멍을 또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디테일감이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텐트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양쪽 문을 좀 열어봤더니 아주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사실 열게 되면 전체 개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건 뭐냐면 이렇게 메쉬를 열 수 있는,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묶어서 여기 또 고리에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퀵스탯이라는 게 달려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여기에만 걸어주면 됩니다. 발밑 하단 부분에도 이렇게 큰 주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맡 부분에도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걸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도 이렇게 주머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어폰 부분이에요. 만약에 핸드폰을 이렇게 넣으시고 뭐 선을 뺄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요. 사실 뭐 선을 뺄 일이 거의 없어서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보조 배터리 여기다 놓고 이렇게 선은 빼서 쓸 수는 있긴 한데, 사실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다 넣어도 되기 때문에 크게 이 기능을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름이 하퍼스퍼 2 HVUL MTN 글로우라는 건데, MTN 글로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MTN 글로우가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는데 제 거 MTN이 있는 모델이에요. 이게 뭔지 조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벗겨내면 이렇게 뭔가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ON으로 놓은 상태에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하면 약한 빛으로 변하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꺼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용을 해보면 약간 굉장히 은은하게 이 텐트 안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 헤드랜턴 고리가 여기 있는데 헤드랜턴 고리에 헤드랜턴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 엄청 강하거나 밝지는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든가 어떤 다른 걸 사용하기엔 좀 어려운데, 그냥 기본적인 생활을 될 정도의 그 밝기로 비춰줍니다. 그리고 밖에서 태풍 같은 걸 했을 때 굉장히 은은하고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사실 또 여기다가 뭐 건전지 AA가 3개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건전지 넣고 막 해야 돼서 사용을 잘 하지는 않아요. 뭐 한 번 써보기는 했는데 2년 동안 한 번이면 사실 거의 안 썼다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잘 사용은 하지는 않는데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건전지 한번 껴봤습니다. 네, 지금 반대편 사이즈는 제가 한번 개방감 보여드리려고 쭉 열어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반대편까지 개방을 하게 되면 진짜 개방감이 장난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발 쪽 부분 보시게 되면 발 쪽은 107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혼자서 사용하기엔 너무 괜찮고 2명이서 사용하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좀 머리 부분은 132cm입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 부분이 좀 더 크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 천고 부분도 제일 높은 부분이 102cm라서
충분히 앉아서 사용했을 때 이렇게 뭐 청구가 낮아서 불편하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명까지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그 니모의 오라 제품 25L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좀 억지로 꾸겨 넣으면 밑에 부분은 겹치면서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냥 일반 매트 M 사이즈 매트 2개는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고요. 지금 라지 사이즈 매트는 상단 부분은 괜찮은데 하단 부분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양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걸 수 있는, 고리를 걸 수 있는 이런 끈들이 있는데 이거는 비가그네스에서 판매하는 주머니들이 있다고 해요. 그 주머니들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결속하게 되면 이런 식의 수납 공간이 더 여유있게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아직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 마감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쪽에는 지금 원단이 2개로 또 덧대어져 있고 심실링 처리 같은 부분도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샌다던가 이 심실 부분으로 비가 샌다던가 찢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플라이어로 좀 보여드릴 게 이제 이쪽 자크 부분인데요. 이렇게 투웨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크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밖에 좀 보고 싶은데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중간 부분만 열어서 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너무 다 열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는 또 위에 부분 보시면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 여시고 여기다 이렇게 걸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단 부분만 또 열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열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자크 같은 경우도 데니아가 이게 15데니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얇아서 뭐 하다가 좀 씹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바로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문 개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장점으로는 이렇게 앞에 전실 공간이 있습니다. 한 7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전실 공간 안에 뭐 배낭이라던가 아니면은 가볍게 뭐 이렇게 개방하셔서 식사 같은 거 하실 수가 있어서 뭐 신발을 놓으셔도 되고 전실 공간 사용도 넉넉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의 마지막 특장점으로는 이렇게 개인 어닝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트래킹 폴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제가 설치 방법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설치를 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트래킹 폴을 거꾸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 텐트 플라이에 있던 고리를 걸어 주시고 여분으로 있던 가이라인을 이런 식으로 걸어 주셔서 텐션을 주시게 되면 이런 개인 어닝이 완성이 됩니다. 이쪽 뿐만 아니라 이쪽 반대편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게 되면 아마 이쪽에도 하나가 설치가 되고 또 이쪽에도 설치가 되겠죠. 근데 뭐 둘이 싸우지 않는 이상 2개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쪽에 이렇게 개인 어닝이 설치가 돼서 뭐 가벼운 뭐 비나 사실 비를 오게 되면 이거 안 쓰겠죠. 뭐 가벼운 햇살이나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프 대용으로 잠깐 사용하고 그 그늘막을 형성하기에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높이도 혼자 앉았을 때 달랑말랑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헬리녹스 체어제로 제품 사용하고 있는 건데 뭐 엄청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뭐 살짝 여유도 있고 폴을 조금 높이면은 천고가 더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6인치 정도의 높이로 지금 한 거예요. 근데 더 높이게 되면은 조금 그 그늘막이 안 가려질 것 같아서 저는 한 46인치 정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적당한 것
좋습니다. 재원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초반 설명 안에 드렸던 거는 재원은 사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숫자로 말하면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체감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면 청고는 102c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 길이는 224cm입니다. 그 다음 이쪽 헤드 부분 쪽은 132cm 정도 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107cm 정도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는 21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21년 봄에 구매를 해서 21년, 22년, 23년 총 3년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4번 사용을 하고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3년차 리뷰 사용자가 말씀을 드리는 이 텐트의 특징으로는, 일단 비싸지만 돈값은 합니다. 이게 저는 텐트 60만원 초반, 그 다음에 풋프린트 한 7만원 초반 정도 해서 한 70만원 정도로 구매를 했는데, 비싸지만 돈값을 하는 이유는 DAC 폴, 페더라이트 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볍고 탄성도 좋기 때문에 바람에 깨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는 15데니아, 그 다음 이너 텐트 쪽은 20데니아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천의 강성도 괜찮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닝으로 또 사용이 가능하고, 이너 텐트도 자립이기 때문에 자립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다라는 점이 있고요. 제가 철수하면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패스트플라이라는 어닝을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 텐트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 전용 풋프린트를 이용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끝나면서 접으면서 그 패스트플라이 클립을 마지막에 한번 담아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점으로는 뭐 굉장히 가벼워서 BPL에 적합한 텐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절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텐트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에 가장 적합한 텐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메쉬 부분이 이너 텐트가 메쉬로도 되어 있고 더블월 텐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기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한기가 더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여름에 이게 뭐 개방감도 있고, 이너 텐트의 메쉬 부분이 개방감이 크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하기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이 되고, 봄이나 가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봄, 여름, 가을에 사용이 가능하시고, 겨울에도 사용이 가능하시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면 지금 내수압이 1200mm 밖에 안 됩니다. 1200mm라고 하면 한 1000mm 정도가 가랑비, 1500mm가 일반, 그 다음에 2000mm가 조금 포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200mm다 보니까 조금 현저히 좀 낮은 레벨에 속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플레이에 물이 다 머금게 돼버리는데, 그래서 타프가 있다던가 아니면 나무 그늘 밑에서 뭔가 하나의 가림막이 있어서 사용을 해야 조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가림막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에도 튀기는 물이라던가 이런 게 계속 맞게 되면은 플라이도 좋고 이너 텐트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단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물의 그 내수압에 좀 취약하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이건 좀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 고리를 걸고 그 다음에 벨크로를 거는 형식이다 보니까 약간 공간감이 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딱 잡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심슬링 라인에 같이 딱 와야 되는데, 이게 막 잡으려면 텐션을 이용해서 잡을 수는 있는데 뭔가 약간 좀 떠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탁 보이시죠? 이렇게 텐션을 주면은 가능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조금 붕 뜨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없어서 이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금
HVUL MTN 글로우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벌레도 먹고 좀 힘들었는데 조금 많은 정보를 주고 싶었었는데 좀 한강적으로 여의치가 않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패스트플라이 형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프린트를 이용해서 그 타프 형식의 텐트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 풋프린트 부분에도 이런 버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버클 부분을 이용해서 이 플라이를 연결하고 이렇게 폴로 고정시켜 주시게 되면 이렇게 벨크로도 고정시켜 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개방감이 있는 이런 그늘막이 형성이 됩니다.